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 당장 옮겨라. 아니면 노후 준비하려면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미국 주식 ETF를 사야 한다. 이런 말들이죠. 2024년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증권사들의 마케팅이 그야말로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무작정 ETF에 몰빵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퇴직연금 투자의 첫 단추는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급여 체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500조 원을 돌파하려는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의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요. 호봉제와 연봉제에 따른 완벽한 맞춤 전략,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미국 국가지수와 테마형 ETF를 활용한 메인 서브 황금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무려 492조 원을 넘어서 5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자금의 대이동, 머니무브입니다. 실물 이전 서비스 시행 초기 단 3개월 동안에만 약 2조 4천억 원의 적립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 예금에 얌전히 잠들어 있던 돈들이 증권사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 기간 증권사는 4,051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은 4,611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극단적인 수익률 차이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원리금 보장 상품의 최근 1년 최고 수익률은 고작 3.22%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죠. 반면 증시 랠리의 수혜를 받는 실적 배당형 DC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22에서 25%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 다들 나도 지금 당장 증권사로 옮겨서 주식형 ETF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급여 체계가 호봉제라면 이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굴려주는 DB형과 내가 직접 굴리는 DC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투자의 핵심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먼저 호봉제 근로자분들, 공기업, 전통적 대기업에서 근로연수에 따라 매년 꼬박꼬박 급여가 오르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ETF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DB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 급여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즉, 내가 급여가 매년 5%씩 안정적으로 오른다면 내 퇴직금 원금도 매년 5%씩 확정 수익이 나는 것과 완벽한 원리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회사가 다지고 나는 맘 편히 임금 상승의 과실만 따먹으면 되는데 굳이 DC형으로 갈아타서 맘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연봉제 근로자이시거나 이직이 잦은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다릅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DC형이나 개인형 IRP로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연봉제는 언제 연봉이 삭감되거나 정체될지 모릅니다. 퇴직 직전 연봉이 기준이 되는 DB형에 있다가는 퇴직금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특히 이직이 잦으신 분들, 이전 직장에서 받은 IRP 계좌에 예금으로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이직이 잦은 미국 근로자들은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방치해서 2026년 말 기준으로 무려 3,280만 개의 휴면 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입자의 41%는 계좌에서 관리 수수료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방치된 연금은 인플레이션과 수수료 때문에 갉아먹힙니다. 자, 내가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법으로 정해진 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서 주식형 ETF와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70대 30을 수익과 안정을 모두 잡는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제가 하고 있는 비율 투자도 여기서 기초를 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방식은 메인 서브 전략입니다. 먼저 70% 위험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이 70%의 예산 중 대부분은 든든한 중심축인 즉 메인 자산에 투자합니다.
바로 미국 대표 국가지수 ETF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자본주의의 우상향을 믿고 장기 투자하기에 최적입니다. 실제로 국내 ETF 순자산 총액 최상위권에는 늘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상품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 위험자산의 나머지 소수 비중은 초과 수익을 노리는 서브 자산으로 채웁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매력적인 테마형 ETF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AI와 반도체입니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유망산업 1순위를 꼽고 있는데요. 코덱스 반도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와 같은 상품으로 AI 혁명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방원 테마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의 앞글자를 딴 거죠. 요즘 정말 핫합니다. 특정 기간 무려 72%의 수익률을 낸 플러스 항공 UAM이나 타이거 K방산 우주와 같은 ETF는 계좌의 폭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고배당 ETF는 마지막인데요. 꾸준한 현금 흐름과 방어력이 필요하시다면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섞어주시면 완벽하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0%의 안전자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낮은 정기예금에 둘까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국과 한국은 기준금리 고점을 지나 완만한 인하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리가 내리면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나 에이스 국고채 10년 ETF 같은 채권형 ETF를 매수하면 안전자산 규제도 맞추고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나는 70대 30 맞추기도 복잡하고 미국 지수랑 테마형 ETF 리밸런싱 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알아서 생애 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마법의 펀드, 바로 TDF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도입된 중요한 규제 환경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TDF들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미국 기술주에만 90% 이상 투자하는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연금자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같이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자산 규제를 안전자산 규제로 명확히 해서 현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목표 시점 이전에는 20% 이상, 은퇴 시점 이후에는 6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룰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귀찮아서 TDF를 고르실 때는 이 분산 투자 원칙이 잘 지켜진 상품임을 증명하는 상품 속 적격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500조 원 시대, 쏟아지는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세요. 첫 번째로 호봉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 증권사 마케팅에 넘어가지 마시고 DB형을 굳건히 유지하세요. 두 번째, 연봉제이거나 이직이 잦다면 하루빨리 DC형이나 IRP 계좌로 전환해서 방치된 자금을 깨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위험자산 70%는 든든한 미국 국가지수와 유망 테마형 ETF로 채우고 안전자산 30%는 금리 인하기를 겨냥한 국채 ETF로 영리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죠. 단 1%의 수익률 차이가 10년, 20년 뒤 우리 노후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실전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를 당장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돈이 되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